안녕하십니까. 부부 펀 더하기의 이병준입니다. 자, 오늘은 대가를 지불해야 대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큰 자녀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는요, 이 부모의 과도한 걱정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뭐 혹시나 우리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혹시나 뭐 실수해가지고 뭐 학교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는 않을까, 혹시나 이상한 생각 빠지진 않을까, 야동에 빠져서 밤을 지새우지는 않을까, 나쁜 친구들 사귀지는 않을까, 뭐 그래서 뭐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요. 사실 이러다 보면요, 이분은 자기 인생 못 살게 됩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자꾸 일어서면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아이에게 이제 잔소리꾼이 되고 안내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정말 그 너무 많은 부모들, 특히 그 엄마들 중에서 그렇게 산다면 좀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럴 때 남자들 쪽은요, 대부분 신경 좀 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자녀들에 대한 철학이 저는 방목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사실 이거는요, 방목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흔히 그냥 냅두는 것을 방목이라 생각하지만, 방목도 엄연히 아침에 들판으로 내어보내는, 산으로 보내는 시간이 있고, 해가 떨어지면 들어오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목이라도 뭐 늑대가 나타나거나 뭐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 때 가서 막아주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버지들은요, 그런 거 작업 일체 안 하면서 냅두랍니다. 자, 그것은 사실은 방목이 아니라 방임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요. 또 너무 많은 과잉 걱정하는 엄마하고 방임하는 아버지하고 딱 섞으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자, 며칠 지나왔던 엄마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 적어도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라면 자기 알아서 할 거고, 그 나이 때 애들은 머리에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학교 늦었는데 분명히 지각인데 지금 좀 뛰어날리며 가야 될 텐데 애가 머리를 감고 가겠다는 겁니다. 왜? 머리 스타일이 안 나온다는 거지. 또 머리를 절대 안 깎습니다. 머리를 깎으면 뭐 요즘 말로 간지 나지 않는다고 그러죠. 애들 말로. 엄마 입장에 속 터지죠. 그래서 너 머리 안 깎으면 징계위원회 해부될 거 아니냐, 벌점 받으면 어떻게 되냐,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냅둬라. 그것은 아이가 스스로 선택했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왈가왈부하지 말라. 또 사실 어떤 면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누가 더 불편하냐? 애가 더 불편하겠냐? 아니면 엄마가 더 불편하겠냐? 정작 당사자는 뭐까지 그 되면 되라지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엄마가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아이는 그 일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그 경험해야 됩니다. 물론 뭐 표면적으로야 벌점 받고 무슨 딱지 받고 마이너스 부호 붙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경험도 나중에 멀리 바라보면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한 번도 안 한 애보다 그런 거 해본 놈이 훨씬 낫다는 거죠. 왜? 그것도 경험이라서 아이가 얻는 뭔가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남자분들은 알지요. 어떤 프로젝트를 실시하려고 할 때 올 어떤 그 이익만 생각하진 않지요. 그 이익이 얼마나 될지, 뭐 손익분기점이 언제 나타날지, 초기에 비용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환수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요. 또 그 일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실, 어떤 위험 부담, 리스크라고 하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비교를 해서 그래도 이익이 많고 그래도 뭔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리스크 없는 어떤 도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도 살다 보면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거 맞고요. 학교도 위험 부담, 사회도 위험 부담이고 다 있는 거 맞죠. 그렇다고 부모가 모든 일에 나서서 안전 요원이 될 수는 없는 문제들이지요. 그래서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부모들 입장에서야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환경만 만나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것만 경험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가끔씩 성장 과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오. 실제로 제가 그 치료법에서, 부부 치료법이나 집단 상담에서 쓰는 그 기법 중에 한 가지가 가상의 트라우마를 해보게 합니다. 내가 평소에 가장 두려워하는 거, 뭐 실직을 두려워한다, 아니면 부모님의 죽음을 두려워한다, 뭐 배우자의 어떤 관계에서 이혼을 두려워한다 할 때 그게 일어났다고 상상을 하고 한번 그걸 얘기를 해보자, 한번 풀을 써보자 라고 해보죠. 근데 이걸 시행을 해보면요, 그분들 공통적 대답 중에 한 가지가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죽을 줄 알았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그런 것들은 아니더라 라고 하게 되죠. 아이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끝날 것 같지만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요, 상담 마치고 가면서 아이 문제, 그 머리 깎는 문제를 이름을 했습니다. 뭐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일단 아이의 몫이다 라고 있는데요, 아이가 3일 만에 머리를 깎고 들어왔더랍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물었다는 거죠. 야, 어떻게 계약이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머리를 깎았냐? 웬일이냐? 라고 했더니 애가 한마디 하더랍니다. 하루 전에 깎고 가는 것보다 일주일 전에 깎는 게 훨씬 더 폼이 나. 당일날 깎으면 너무 바짝 깎기 때문에 좀 그렇고, 지금 좀 깎아야 폼이 잘 난다고. 그게 훨씬 자연스러워. 그리고 또 엄마 잔소리도 듣기 싫고, 솔직히 머리 깎는 날까지 얼마나 들들 볶이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아이도 그런 거 판단할 줄 알고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아이로 하여금 어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탁월한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 사회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알려진 내용들 아닙니까? 어떤 분야가 되었든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더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그렇던 행동을 할 때도 대가를 지불해야 그렇던 행동을 정리함으로써 어떤 대가가 될 수 있는 일의 장애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 부모들은요, 너무 많은 신경 쓰게 하지 마시고 아이 스스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해서 그 아이가 나보다 더 위대한 대가가 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